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거처를 또 잠깐 옮겨가지고 오늘 와이파이 이전한 다음에 이제 통신 체크도 할 겸 노트북 지금 교체하려고 쿠팡에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제 두 번 분하고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그때 체크하면서 혹시나 또 강의 녹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번 주에 있긴 한데 또 이번 주에 하기 전에 약간 잘 되는지 확인 겸 또 이렇게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제 일상은 거의 밖에서 지금 한 보통 막좀 무식해가지고 제가 가장 더울 때 오후 1시 정도에 나가서 걷고 운동하고 이제 한 좀 6시 막 이때 들어왔는데 근데 날이 너무 덥잖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한 3시경에 나가서 이제 새롭게 발견한 공원 가서 이제 조깅하고 걷고 조깅하고 하다가 1시간 정도 그렇게 그 땀이 너무 나길래 좀 쉬고 있었는데 좀, 지금은 이제 땀도 좀 식었고, 샤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편해진 것 좀 시원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문명의 에어컨이랑 문명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런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거를 바랄 때는 저도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고, 왜, 뭐, 지금 나한테 없는 걸 바랄 때랑 지금 나한테 있는 것에 조금씩 눈 떠가는, 아니면 감사해가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이고,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나한테 뭐 소유를 떠나서 우리가 이미 이미 우리가 한 생명으로서 조건적이든 조건적이지 않든 이미 존재하고 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망각하는 경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미 존재한다, 이미 있다. 이 바탕에서 뭔가를 가지고 읽고, 아니면 나누고,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린 보통 우리한테 없는 거를 좀 갈망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나한테 지금 없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이 메커니즘이 어, 뭐 이런 거 일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게 깨달음이 지금 나한테 없다면 그게 실제적이지 않다는 걸 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즉흥적으로 제가 운동 끝나고 원래 지금 유산소 좀 하고 이제 보통 이 시간대는 팔굽혀펴기 한 30개 정도 하고 다리 이렇게 드는 거 10개 정도 하고 해서 최근에 운동을 하니까 좀 근력이라던가 유산소 쪽은 아직 좀 덜 올라왔는데 근력 쪽은 조금씩 늘더라고요. 유산소 쪽은 오늘 뛰면서 하도 안 제가 그런 조깅은 거의 안 한 지 거의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서 저는 제 나이가 아직 뭐 45인데 그렇게 45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 체력 그때로 회복시키고 싶다 해서 뛰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그 정도는 안 될 수 있어도 마음은 항상 우리 몸은 뭐 40대, 50대, 60대 되겠지만 물론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은 저는 0살? 뭐 0살 하여튼 나이가 그렇게 딱 돼 있진 않거든요. 난 지금 몇 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거밖에 못해. 뭐 그런 생각은 좀 거의 잘 안 일어나는데 또 현실적으로 노화나 뭐 이런 거 분명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맞게 오늘 1시간만 뛰자 해서 1시간만 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체력이나 조건들은 그 1시간 정도 뛰면 정말 몸이 완전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의미, 아니면 인정하는 의미, 뭐, 너무 무리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뛰는 게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그 다음 기억으로 남아서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좀, 아, 그 고통을 받으러 가는 느낌이라서 최근에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좀 편하고 그나마 조금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좀 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걸을 때도 좀 많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좀 이제 들어가고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금방 조급하게 뭐 체력을 올려야겠다 마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좀 느긋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제가 얘기했듯이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 집으로 옮겼거든요. 어머니 비어 있는 이제 어머니도 저기 지원받으셔가지고 월세도 뭐 공짜고 김포공항 아니 김포공항 김포 쪽인 줄 알았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서울 양천구인데 거기는 이제 그래도 비행기가 지나다녀서 전기세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무료니까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있고 일단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사람이 수면을 하니까 살아가는 게 진짜 수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한데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이사한다고 뭐 이것저것 스트레스도 받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저번에 오프라인 강의 이제 서울모임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또 한번 가보자 해서 원래 계약 맺었던 집 마두 일산 쪽인데 그쪽으로 가서 하루 자다가 이제 아침 6시까지 잠 못 자고 저 새끼 죽여야겠다, 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막 분노가 드니까, 진짜, 이거 나한테도 못할 짓이고, 상대, 뭐, 옆집이나 앞집이나 한테 못할 짓이다 해서,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빼달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해봤자 뭐 저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으니까 피하는 거죠. 좀 피하거나 좀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뭐 삶의 지혜? 뭐 도망간다 볼 수 있죠. 너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냐는데 싸우려고 갔는데 이게 마주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삶이 배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거처를 좀 옮겨보자 하니까 또 심적으로나 약간의 이제 마음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가 제 예민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예민함. 작은 소리에나 아니면 상대방이 작은 눈빛 하나에 같은 결인데 몰랐어요. 전 층간소음이라 이름 붙이든 뭐 백간소음이라 붙이든 사실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상대방 눈빛 하나에도 되게 예민하고 저 사람이 날 외면했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랑 그 예민함이랑 다르지 않구나. 아니 그거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오늘 운동하면서도 이제 방금 도반분하고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운동하면서도 제가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장소 가서 운동을 하는데 다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이제 외지인 같아서 다 날 쳐다보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뛰는데 신경 쓰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1시간 동안 날 외지인이라고 쳐다보고 이러면서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이제 도반분하고 통화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부당한 느낌이죠. 너 외진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그냥 좀 제가 볼 때 거기 뛰는 분은 저랑 한 분, 두 분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걷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날도 너무 덥고 대부분 60대, 70대 좀 영천구 쪽으로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산책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그 더위에 뛰는 사람은 저랑 앞에 계신 분, 뭐 좀 나보다 훨씬 젊으신 분, 20대 분이 막 뛰고 계신데 그래서 그냥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은 저 자식 외지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제 마음에서 그렇게 상상되는 그거를 보고 이게 뛸 때조차 편안하지 않는 불편해하는 남을 신경 쓰는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저는
좀 바뀌길 바랬었고, 예전부터.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뭐, 누군가를 신경 쓰고 예민해하고 남의 이목에 좀 신경 쓰는. 아마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도 있으니까 우월감이 좀 있으면은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럼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우월감이란 감정을 저도 이제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좀 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우월감이라는 거를 막 잘난 척 할 때만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잘난 척 하든 안 하든 그런 감정이 좀 감정이거든요. 우월감도. 그런 감각이 일어날 때 조금 섬세하게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 우월감을 느끼고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증거 수집하는 마음, 그 뭐 그런 마음도 특히 말할 때 내가 말한 게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싶어 하는 욕구, 뭐 이런 것도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련의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가진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예민함이나 상처 잘 받는 마음, 뭐 이런 마음 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편하니까 또 솔직히 좀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뭐 강의 녹화해야지 이렇게 튼 게 아니고 테스트 하다가 그냥 녹화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일단은 뭐 마이크에 소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일단 여기는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어머니한테 어제 전화 통화 들었는데 옆에 사시는 분이 20대인데 술판 버리고 막 친구들 모아서 막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가 일로 들어오기 전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속으로 야 잘됐다. 사실 방음도 방음인데 옆에 분들이 그러면은 진짜 살기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이 빌라든 아파트든 층간소음 홍보대사이든 이게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방음이 안 돼도 저처럼 혼자 살거나 뭐 좀 조용하게 사시는 분 있으면 딱히 시끄러운 건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좀 술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워낙 방음이 잘 안 된 시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몰입이 켜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갈등이 외부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갈등을 경험하는 게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냥 피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마 좀 그 유연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피하는 건 안 되고, 무조건 맞닥뜨려야 돼, 여기에 있었는데, 그 맞닥뜨려야 된다는 게 좀 다르게 저는 보여서, 물론 그 사람, 어떤 불편한 사람, 이렇게 맞닥뜨림,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림이 있지만, 그 상황을 피하는, 저는 이것도 도망간다, 맞닥뜨렸다, 이름은 붙였지만, 또 맞닥뜨림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피할 수 있는 자유. 피할 수 있는 자유, 맞닥뜨릴 수 있는 자유. 원래 삶이라는 게 제가 표현하기에 둘이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원래 뭐 그렇게 큰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한 것처럼 응이랑 얘랑 무슨 차이냐 도대체. 그렇게 큰 차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피하는 거나 맞닥뜨리는 거 이게 하나만 보다 더 낫다. 하나는 보다 더 못났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망가는 게 더 낫다, 피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음, 사실 진짜로 좀, 의도 자체가 아닌 마음 중심이 자기 자신을 어떤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봐도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아니면 뭐, 그렇게 마음을 분산된다. 특히 말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상호작용이 좀 둔해져 가지고 이제 특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부동산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따고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니 왜 그 자격증을 썩히면서 그 일을 다시 안 하냐 했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남지가 않거든요. 또잘 까먹고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저 자신한테 또 그 일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불편하고,
마음을 더, 아니면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돼요. 그게 옳다 그름이 아니고. 에너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써야 되고. 물론, 안 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나이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기억하는 능력이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제대로 기억하고 법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약해지니까, 그런 환경보다는 저는 이제 일을 하게 돼도 좀 단순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너 그거 안 한 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실제 있더라고. 네가 그 일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서 내가 그만뒀다 하니까 그 트라우마에 아직 극복 못하고 단순한 일로 도망 다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실제 지인들은 그렇게 나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한번 다시 부딪혀 봐라 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 제가 그게 에너지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돈은 비슷하게 벌다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포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안 맞겠다. 그래서 편의점 일을 오래 한 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좀 단순한 일, 몸을 쓰거나 판매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뭔가를 외우고 듣고 기억하고 법조항이 바뀌면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쪽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맞았으면 저 아마 이것도 마음 요거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뭐 이런저런 책도 같이 지금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막 기억해 놨다가 얘기하는 게 좀 서툰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 맞는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닥뜨린다, 피한다라는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피함으로써 배우는 거, 맞닥뜨리면서 배우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옳고 그름이 내려진다면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그게 없다면 사실 모든 행위 속에서 중요한 건 배워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삶이라는 게 오늘 뭐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이 나의 노력이죠. 이 첫 번째 박수가 나의 노력이면 두 번째 박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인데 두 번째 박수가 첫 번째 박수 때문에 두 번째 박수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만 어떻게 보면 분별심이라 표현하는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내 노력에 의해서 결과 인과죠. 인과적인 면을 계속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박수 나의 노력이 두 번째 박수를 야기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상식이고, 내 노력 끝에 결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잘 보면 첫 번째 박수는, 어, 어떻게 공간을 비하면, 이 공간 때문에 이 소리가 첫 번째 박수가 배경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수도 마찬가지고, 이 방이랑 공간 안에서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박수가 일어난 거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박수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게 이제 방이랑 공간을 비유해 보면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일어난 거지, 이 첫 번째 박수 때문에 두 번째 박수가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의 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은 그거는 이제 실제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상상이거든요. 사실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을 이룬다가 아니고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이 사라지면 그때 깨어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럼 매 순간 우리의 삶밖에 없는데 단순한 삶, 그냥 사는 삶, 아니면 정말로 그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그 미래의 달성할 깨달음이 있고 따로. 이 무조건적인 방이랑 공간을 비하면 무조건적인 이 속에서 이 박수가 일어나고 둘이 연결성은 없단 말이에요. 숫자 이름을 붙여서 내가 첫 번째 박수, 두 번째 박수, 세 번째 박수로 했지만 실제는 오직 이름 붙이지 않는다면 그냥 매 순간 이 전체성 아니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 이걸 통해서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나의 노력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이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절로 여러 가지 요인을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음. 그 박수를 비유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박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때문에 열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의 박수는 그 자체로 완전한 거고 독립적인 거고 그 자체로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장 속에서 아니면 공간이라 비유하면 아니면 우리 이걸 라마나 마하르시 스크린이라 비유했지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원인과 결과라는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망상, 상상, 착각 속에서 계속 근데 잘 보시면 내 노력 끝 어, 뭐,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이라 하기 이전에 눈 뜬 사람이나 눈 안 뜬 사람이 똑같거든요. 열심히 뭐 같이 공부한다 치면 똑같아요. 근데 후자는 요게 다예요. 이게 내 열심히 공부한다, 나를 만난다, 인데 전자인 제 얘기라는데 전자는 내 노력 끝에 마지막에 무엇 이 차이거든요. 둘이 차이가 있다는. 중생과 부처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다시 표현해보면 내 노력 끝에 깨달음 이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게 이게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전부인 거고. 근데 저도 처음 과거에는 이게 있었죠. 내 노력 끝에 이거 마지막 성취.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매 순간 저는 그냥 지금도 평범하게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진짜 평범하게 그냥 할 수 있는 한 무슨 엄청난 뭐 대단한 노력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운동하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만나고 최근에 제가 자주 만나는 거는 슬픔과 기쁨 이렇게 번갈아 오더라고요. 슬픔이 왔다가 또 기쁨이 왔다가 뭐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똑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 너무 불안해요 이럴 때 이게 뭐죠? 안정감이라는 뭐 또 목표 아니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고치고 바꾸고 저항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불안 그대로 괜찮거든요. 이게 답이고 정말로 저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아주 오래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오래전에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조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고작용이 좀 둔해졌다, 아니 멍청해졌다,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굳이 멍청해지지 않더라도, 어, 그때 제 과정을 얘기해보면 계속, 오직 저는 그때 진짜 지금보다 좀 더, 헌신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제게 오는 가장 큰 두려움, 불안이라 이름 붙이는 두려움이라 붙이 계속 그거를 만나면서 그것밖에 생각 안 났어요. 딴 거 생각 안 나고.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이 순간 무조건적인 우리의 존재성 속에서 그런 조건이라 부르는 감정이죠. 무조건적인 이 우리 존재성 속에서 그런 감정적인 조건이 출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출현을 생각 안 하고 조건적인 감정, 이게 올라오다, 만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마지막에 제가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혼란이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뭐 그게 인과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 혼란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건 아니고, 그냥 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혼란스러워다가 갑자기 뭔가 또 아니, 제 그때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보면 뭔가 이렇게 탁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위치라고 말은 못해도. 그런 늘 뭔가 목표를 추구했고 뭔가는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그 마치 마음속에 계속 언젠가는 달성하는 뭐 이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아니면 저는 안정적인 나 자신 누굴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남아 있다. 이게 사라지고 저 자신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후에는 더 힘든 거죠. 비참하고 뭐 요쪽 얘기 많이 했듯이 뭐 비참한 영어로 표현해 보면 영어가 안 되네. 수치심 뭐 이런 거 열등감 이런 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이제 조금씩 겪어가고 있는데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이 달성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건 없구나.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끝나죠. 1초도 안 돼서. 이 1초도 안 돼서 끝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뭔가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조작이거든요. 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내게 온 것, 지금 내가 만나는 것, 그거를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그걸 만나면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자 끝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뭔가를 되려 하거나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일단 저도 공감하는 게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최근에 뿌리 깊은 어떤 열등감, 수치심을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뿌리 깊더라고. 계속 만나면서 느낀 게, 아, 요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해도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저는 이해는 안 됐었는데, 그냥 마음에 대충 안 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아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고치려고 했죠. 아주 오래전에 30살 이전에 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열등감에 시달리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나로 고치려고 했는데 실제 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대로밖에 없거든.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거가 괜찮거든요. 음. 이제 마음에 드는 나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런 거 열등감이라는 거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이러면 또 그것도 그대로 답인데 저같이 이제 상처가 좀 있거나 좀 뿌리 깊은 어떤 열등감, 수치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대로 괜찮거든요. 그걸 살아보면, 어, 마음에 드는 나가 돼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만족은 정말로 뭐 채우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채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채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헛된 희망이죠. 희망 고문. 내 노력 끝에 마지막에 깨달음. 이걸 희망 고문인데 그런 희망은 없다. 그냥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 닿거나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몇 년간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사실 뭐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함께 하는 동료거든요.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어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어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름하여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헌신의 길이라고 표현해보면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서로 위안이 되고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고 서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만남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러면서 하나의 역할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역할이 아닐 때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역할일 때 가지는 어떤 느낌이 다른 게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역할일 때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냥 그 역할을 떠났을 때, 끝났을 때 또 얘기해 보면 저도 한 사람으로서 말할 때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떤 거에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비슷하더라고. 좀 비슷하더라고. 근데 역할을 딱 주어졌을 때는 말을 그래도 덜 긴장하고 이제 뭐 앞에 오프라인에서 서서 얘기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 역할로서 가지는 이게 뭔가 있구나. 우리가 흔히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사회적 역할로서는 그런데 또 속은 또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 역할을 떠났을 때. 그런 거, 최근에 그런 걸 그것도 좀 미세한 부분인데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할 때 내가 덜 긴장하는 게 단지 뭐 감정적으로 실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라 부를 수 있어요. 사회적 페르소나. 사회적 페르소나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 선생, 뭐 판매원, 편의점에서 일할 때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판매원으로서 말할 때는 말을 잘하고 하나의 점장으로서 역할을 맡았을 때 제가 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냥 하나의 못해 보면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니 좀 떠듬떠듬하고 긴장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해를 못 했는데 최근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 왜 이때는 말 잘하고 이때는 말을 더듬거리고 긴장하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이게 반대일 수도 있죠. 역할을 맡았을 때 더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 이 페르소나라고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 역할로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그냥 혹시나 뭐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은 지금이라는 무조건적인 우리의 존재성 속에서 저절로 출현하거든요. 이 말이든 이 행동이든 이 행동을 야기시킨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행동이랑 독립적이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매 순간 이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이 내 노력 끝에 깨달음이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게 내 노력 끝에나 내 깨달음이나 이거는 똑같잖아요. 매 순간 내 노력 끝에 깨달음 이래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름만 깨달음이고, 이름만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한다, 이름만 붙여서 노력한다 이러지, 이름만 깨달았다, 뭐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착각이 이제 너무나 뿌리가 깊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많은 변화가 있다, 아니면 예전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막 기억을 하잖아요. 아, 늘 쭈뼛거리고 긴장하고 말도 좀 못하다가 말을 막 당당하게 한다. 이런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판단하는데 실상에는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판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아니죠. 내 느낌, 내 판단, 주관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견해라고 볼 수도 있죠. 난 깨달은 것 같아. 왜 느낌이 뭐 달라졌어? 옛날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감정을 만나고 실어내신 분들이 어떤 기쁨이나 감사가 왔을 때도 저도 그건 되게 좋은데 그게 증거는 아니거든요. 하도 우리는 그걸 증거로 찾아요. 자격이란 판단, 증거란 판단. 이런 증거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된 것 같은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 것 같고, 사실 저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강화할 때, 제가 최근에 뭐 좀 괜찮아진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이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좀 쥐어 뜯는 경향이 예전에 얘기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뜯어라 하면서 좀 하는데, 오히려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끔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꼬거나, 이제 뭐, 생각할 때도, 아까 제가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 컴퓨터를 사야지 할 때 머리를 막 고민하거나 좀 약간 고민할 때 괴롭잖아요. 뭘 사야 될까? 뭐 이럴 때 머리를 좀 짓듣는 경향이 요 열등감과 같이 이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뜯지 마라, 최근에 솔직히 친동생한테 들었거든요. 고자질인데. 형,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머리 이렇게 꼬고 있나, 아직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고 고쳐야 돼. 알았다고 했죠. 알았다고 했는데. 너는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나이란 판단,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위.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이것도 마찬가지 인과인데, 어렸을 때부터 쭉 지속되어 온 행위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거가 상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 끝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존재, 영원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도, 기억도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의 무조건적인 존재성 속에서 이미 있는 우리의 어떤 저절로 있는 이미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름이나 인격이 있지 않는 거기에서 저절로 우리가 개인적인
나는 한 개인이라는 생각도 출현한 거거든, 믿음. 그게 없으면 우리의 조건적 아니면 세뇌된 아니면 판단도 못해요.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는 한 개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심이라 표현하죠. 판단하고 조건 지어진 거는 여러분들의 무조건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이 다 사라지고 흔히 그러잖아요. 이 감정 상태 조건이 다 사라지고 뭐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대로 우리가 뭐 긴장하는 이 조건, 아, 난 너무 긴장했어. 누군가 만날 때 너무 어색해. 요대로 무조건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감정 상태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긴장한 이 조건, 구속,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봐, 조건 지어졌잖아. 그러면 아직 조건을 다 극복하지 못했어. 뭐 이렇게 상상하지. 어, 사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조건이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건이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되고 난 후에 그것도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만 옮겨 다닌다니까요. 이 조건에서 이 조건, 이 조건에서 이 조건.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무조건적인 여러분이 무얼 하든 어떤 감정 상태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있거든요. 어,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다시 잠들 때나 여러분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있고 무조건적이고 그걸 이름하여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실상이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조건을 느낄 수 있게도 동시에 하거든요. 우리가 세뇌된 것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성이 우리 있기 때문에 세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죠. 내가 조건화된 것조차도 어, 그 나라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저는 출연한다. 이제 뭐 이거를 조금 이번 서울 모임 강의에서 기대쌤이 이제 나타남이란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출연한다고 하든 나타난다고 하든 이때 이 끝에 뭐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절로 출연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저절로 뭐가 뭐라고 해야지 뭐 누가 노력해서 파도가 치는 거 아니죠. 실제 우리 자연을 봐도 노력해서 뭐 내 노력 끝에 파도가 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제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분별심이 안 떨어져서 이것도 판단인데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래지가 아니고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나 의도나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요. 모든 건.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을 개인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도 몸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나는 하나의 분리된 한 개인이라고 느끼는 것도 무조건성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답이고 항상 뭔가 어떻게 보면 한계 없는 존재. 예, 어떤 한계를 긴장, 찌질함, 저가 자주 경험하는 어떤 혼란, 어떻게 뭐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선택을 잘 못함. 이 모든 한계 속에서,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조건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 상태나 어떤 감각 상태나 동일시되고 동시에 또 판단을 하고, 아,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뭐 아직 멀었어. 나는 이 수행 과정을 겪고 있어 하고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아니 믿고 있다. 뭐 그대로 죠 그렇게 표현하고 과정이 아니고 이미 살아감 자체가 답인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들어온 것 이제 노력 끝에 과실을 얻어라 이래갖고 깨달음도 항상 그렇게 미래에 있는 것처럼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익숙해져 오는 어떤 착각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를 아니면
또 다른 맥락이 실제의 삶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 그거를 경험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사랑을 배우는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를 배워가는 그걸 통해서 또 기뻐하는 어, 그게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이고 무언가를 얻고 잃고 뭐 역할로서 사회적 역할로서 뭔가 되고 안 돼도 사실 저도 요새 일을 안 한 지 한 3개월째인데 가끔 미세한 경제적인 불안 아직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쭉 일어나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맡겨놓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대로 경험한다 표현하면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 뭐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그대로 경험해 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면 또 이런 생각이 눌러져 있었겠죠. 근데 이제 좀 쉬다 보면 여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동할 때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가만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뭐 뭐가 수입이 없네 뭐 이런 무만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감정과 같이. 그때는 또 이런 상황이니까 또 다시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저절로 출현한 거거든요. 내 노력 끝에 이런 경제적 불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현한 거거든요. 저절로 여기서 파도가 치듯이. 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내가 이거 한 2년만 치러내면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2년만 치러내 그런 게 착각인데 이제 그런 생각조차 안 일어나더라고. 그냥 경험할 뿐, 그냥 만날 뿐, 그냥 어떤 뭐 바라는 게 없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경제적인 두려움을 안 느끼고 싶다는 어떤 바람은 없고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매 순간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그렇게 치면 뭐 거기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고 깨달았다라고 이름 붙여질 것도 사실 없죠. 그냥 단지 늘 지금 여러분이 아닌 뭔가 다른 아니면 목표로서의 객관적인 목표, 깨달음이란 목표, 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려지고 지금 여러분의 무조건성을 근데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무조건성 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은 여전히 파도가 파도의 본성이 치는 거예요. 조건화로 비하면 파도와 바다를 비하면 음,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잖아요. 파도와 바다. 바다는 무조건적으로 고요함,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고요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데 거기에 파도의 본성은 철썩철썩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건화될 수밖에 없고 뭐가 감각적인 것. 파도는 좀 감각적인 면이 있고 그 속에 무조건적인 항상 있는 아니면 우리 자신 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 파도가 막 쳐요.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데 이대로잖아요. 이대로 바다잖아요. 이대로 바다인데 이 파도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져야지 할 필요 없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잠잠함, 고요함, 뭐 기쁨 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서로 나누는 거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만나서도 사실 누군가에게 뭘 전해준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환이죠. 나는 항상 나 자신을 문제로 봤고, 이것 말고 다른 뭐가 있다고 하고 항상 그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대로구나. 뭔가를 바랬던 어떤 목표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저항하면서 힘들었구나. 아니면 나 자신을 한 번도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사랑한 적이 없구나를 깨닫고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자는 용기를 내는 것 아니면 마음을 내는 것 마음을 저절로 그 마음이 나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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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뭐가 방법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덧붙이지 않은 불안해하는 그 인간 성향 때문에 뭔가 덧붙여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되고
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이 감각적인 판단에 우리 많이 속아요. 우리가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 대비 안 하면 너 어떡할래? 요런 문장으로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슴이라 표현하든, 뭐, 진실된 마음 표현하든, 그게 들어와도 예전처럼 이제 쉽게, 솔직히 말하면 세뇌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런 뭐 사회적인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말에 너 노데이 하면 어떡할래? 너 나이 먹고 뭐 할래? 나이 쉽게 믿게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던데 저는 일부러 내가 안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저절로 이게 좀 잘 안 믿기는 안 들어오는 그게 좋아. 그러니까 교육이라 이런 붙여진 뭐 잘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처음 표현했던 부동산 뭐 지식을 막 쌓아야지 하고 책을 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층간소음 관련돼서 건축물 대장 떼고 건축법도 뭐좀 몇 개 봤는데 그게 기억에 남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때는 그렇다 하는데 보고 나면 또 까먹고 뭔가 머물러 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순간에만 좀 기억했다가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쓸 때만 좀 쓰고 또 기억이 안 남고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또 이렇게 기억도 못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회적인 믿음 아니면 어떤 주입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저절로 덜 받게 되는 그것도 있다. 저는 있더라고 솔직히. 어, 너는 서정만이야라는 어떤 믿음, 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죽을 거야라는 인과죠. 너란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너 나중에 죽을 거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해. 아니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보통 나온 관념이 노후 대비 아니면 일을 안 하면 먹고 못 산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 일을 할 때도 일을 하지 않으면 너 굶어 죽을 거야라고 믿고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일하면 되지. 그냥 일하는 게 낫지. 그냥 하면서 뭐 돈도 들어오면 부가적으로, 월급 들어오네. 이게 좋은 거지. 아, 나 씨, 일 안 하면 좆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아, 이거 솔직히 편집하고 싶은데, 일 안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또, 막, 막,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저도 사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뭐 그래갖고 아니 먹고 살 게 없다 이러는데 최근엔 그 생각이 안 들긴 하더라고요. 미세한 불안은 들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믿고 막 야, 씨, 너 사는 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일하는 거 자체가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최근에 제가 편의점 하고 그때는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일 안 하면 이제 수입이 끊기면 뭐 먹고 살 게 없다 이래갖고 했는데 최근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네요. 그래서 왜 자꾸 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안 들지?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거쳐도 옮겼겠다. 이제 일자리는 좀 검색해 봤거든요. 뭐 알바를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검색하고 있는데 근데 막 두려워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막 다 떨어져도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좀 제 지인들이 표현한 무대책이다. 정말에는 무대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무대책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를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면 그건 뭐 그냥 그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런 거지. 뭐 나이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뭐 떠올리면 나이가 있지만 안 떠오르면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잖아요. 보통 걱정은 다 생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거를 자주 봤다는 생각이 믿게 되고 하다 보면 걱정을 하는데 뭐 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가 안 떠올라서 그나마 최근에 떠올랐던 건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미세한 불안이다 표현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지 야, 뭐 해야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안 떠오르면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대책이 있다, 대책이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그냥 마치 바다가 어떤 형태의 생각에서 파도가 치는데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뭐 경제적인 걱정, 어떨 때는 신체적인 걱정, 어떨 때는 이건 뭐 내가 원해서 야 이거 와 저거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뭐 누군가 만났을 때 정말 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인연이 왔을 때 그렇게 딱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우리가 내가 그 생각을 떠올렸다는데 보통 해보면은 사회적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 일어났다 사라졌다 마치 뭐 자연 같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믿거나 뭐 경전을 믿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뭐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배워가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자기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을 함께하고 믿어주는 늘 자주 했던 얘기지만 이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존재성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고 개인이라고 믿게 되고 잠깐의 멍함 속에서 주변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작용도 그렇고 감각작용, 말하는 작용, 감각이 있든 없든 그리고 내가 서정만이란 개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그런 무조건적인 어, 어떻게 보면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원래 애초에 어떤 것도 물들지 않은 아니 프로그램 되지 않은 그 무조건적인 우리 마음 하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조건화가 느껴지고 내가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 동시에 있다는 걸, 아니, 항상 같이 있다는 걸,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이 조금씩 쉬어지고, 이제는 뭐 자기 자신이 내가 들어도 괜찮고,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온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고 또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육체적인 것도 건강하고 뭐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힘들게 살거나 좀 아플 때도 배워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게 온 삶을 있는 그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평범한 어떻게 보면 진짜 평범한 그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음. 조금 길게 있죠. 시간 체크를 전 안 했는데 녹화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그냥 오늘 새로운 거기서 이제 다시 와서 한번 통신 체크를 해보자 그랬는데 통 소리가 안 나는데 요새 내가 예민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또 뭐 이렇게 음식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지금 한 여기 온지 한 3, 4일 됐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나 아 이거 못 살겠네 또 못 살겠네 또 다음에 강의할 땐 또 딴 배경 뭐 정말 이제 옮겨 다닌다 정말 집이 없다 뭐 사실 솔직히 요새는 제가 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디에 뭔가 딱 정착돼 있던 느낌이 안 들어서 사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랬는데 음, 그런 제 모습이 저는 좀 평범하지만 아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뭐 망공부했고 이러면 소리에 어, 두 가지 동시에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에 예민함이 돼서 저기 주의가 가는 이 마음도 있고 동시에 무조건적인 어떤 소리에도 영향받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그건 좀 이해하고 실제로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저기 예민해지든 괜찮거든요. 마음껏. 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민하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저한테 예민한 밖에 없는데 저 소리가 신경 쓰여. 요거밖에 없거든요. 동시에 그 소리에 영향받지 않는 그 마음은 이 모습 속에 있어요. 아, 저 소리 신경 쓰여. 이, 뭐, 이 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이대로거든요. 아, 저 소리 신경 쓰여. 이 새끼.
이대로 덜 예민한, 그러니까 소리에 영향받지 않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러 번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 너무 긴장돼 하면서 이 긴장감 속에 긴장 없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있는 마음. 근데 우리는 모습을 지어서 어떤 상이라 표현된 부분이죠, 왕국은. 그 상으로 돼요. 예민한 거면 안 예민한 거는 따로 모습을 상상해.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안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상상한 거를 이제 사회에다 투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아, 나는 예민한데 저 사람 보니까 별로 안 예민하는 것 같아. 투사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표현하면, 아, 예민해. 아, 저 소리 너무 신경 쓰여. 이 새끼 저거 다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한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 저항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놔요. 그런 거에 여여하거나, 덜 신경 쓰는 사람. 만들어 놓은 이거를 사회에다 투사하거든요, 밖으로.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아, 나는 엄청 예민한데 저 사람 안 예민하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러워하는 게 실제냐, 실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부러워하는 저 사람처럼 되길 바란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도 아니고 또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다시 원래 들어가면 우리가 재발했다. 뭐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뭐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네가 노력이 없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노력의 부족도 아니고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을 지어놓은 게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안 되고 잠깐 감각적으로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예민한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덜 예민해졌어. 소리에도 신경 안 쓰고 여해졌는데 이 느낌을 이제 난 그런 것 같아. 할 때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은 계속 변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예민한 거나 안 예민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예민해도 괜찮고, 안 예민해도 괜찮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특히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차이를 둬서 투사를 해서 저렇게 됐으면서 투사가 되면 유튜브에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그 투사가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투사가 사라지면 삶에서도 뭐 남들이 야, 니뭐 예민하네 안 예민하네 해도 그게 자기한테는 그냥 성실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이 게으름에 성실하네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뭐 그 게으른 사람을 뭐 극복하는 방법하고 저도 몇 개 나오대요. 저는 안 보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구분 자체가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지도 않는데 무시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이지 않아서 안 보는데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이 예민하다, 안 예민하다, 뭐 고요하다, 잡생각이 많다. 그런 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사라지면 세상에서도 사라져요. 뭐 세상 보통 유튜브에서 기록된 유튜브에서는 있다고 토론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사라지면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면 예민함을 극복하는 방법. 저는 극복하는 방법은 안 봤고 복수하는 방법을 봤거든요. 복수 어떻게 복수? 예. 그런 건 맞네. 예민함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제 예민함이나 스트레스가 드러났고 잠도 못 잤을 때 극복해야지 생각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복수심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복수해야겠다, 이 새끼들. 이 새끼 뭐래요. 근데 그것조차 복수심도 뭐 내가 복수심 없어야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 어떻게 보면 빠져 있더라고. 복수해야겠다. 이러고 검색하고. 근데 실제 행위로는 못 옮겼지만 뭐 소심한 복수 뭐 이렇게 나도 같이 치고 했었지만 복수 뭐 그런 마음이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시 표현하지만 내 노력 끝에 지금 복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짜증, 복수심, 무기력
지금 여러분에 대해 있는 무조건적인 존재 속에서 저절로 이런 조건들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일단의 뭐 문제도 아니고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아 이건 아니야. 뭐 내가 이거 만들었어. 과거의 내면 아이 때문에 이게 말 그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내면 아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출현한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정상이고 이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냥 좀 힘들지만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로 진짜 안정감, 안전함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성 그 자체가 안전하고 안정감이라는 거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가 되는데 늘 우리는 이제 뭔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노력 끝에 이렇게 되면 요것만 솔직히 요것만 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 상상이다,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 거, 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 사실 아까 잠깐 익명의 도안분하고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런 거. 그, 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얘기하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거밖에 없다. 어,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뭐냐면 진짜로 부처가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중생이고 부처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저로 비유하면 제가 늘 불안에 떨고 있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할 때 늘 나는 완전 마지막에 부처가 될 거야 했는데 이- 똑같아요, 저는. 이게 사라진 거고 똑같이. 여전히 좀 불안하고 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해요 감각적으로 근데 요새는 좀 슬픔이 많이 올라와서 감동받으면 더 자주 운다 요새 뭐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기쁨도 오늘도 운동할 때 기쁨이 뛰고 이제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걷고 있는데 또 걸음걸음마다 기쁨이 또 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또 회복되는구나 더 뛰어볼까 이러다가 일단 햇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육체도 이게 약간 머리가 어지러운 뭔가 힘이 없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안 되겠다. 무리하지 말자 해서 다시 왔는데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저거 있지? 그러니까 이 망각도 출현한 거잖아요. 어떤 기억이 망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망각을 한 거죠. 기억을 잃었잖아요. 기억을 잃은 게 이 망각이 그 전에 기억이 있던 게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망각이고 기억할 땐 기억할 때 각각 매 순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완벽한 거고 그 자체로 괜찮은 거고 그게 있는 이걸 이름하여 또 사랑이라 표현하거든요. 이 망각 그대로 이걸 그대로 뭐 사랑이라 표현하면 사랑한다. 뭔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힘들다. 그것도 그대로. 그 말이 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 쉬니까 편하네 하는데, 힘듦이 편함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땐 힘든 거고, 편할 땐 편한 거고, 좋을 땐 좋은 거고, 슬픈 땐 슬픈 거고, 기쁠 땐 기쁜 거거든요. 각각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다른 거고, 독립적인 거고, 각각의 빛깔인데, 우리가 전이라는 개념, 그 전 뭐가 그 전의 노력이 나를, 지금 나를 있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그 착각이,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실제하지 않는데 연결을 시켜서 그 연결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 비추어 보면, 나 이 불안을 만나도 보면 깨닫겠지 하다가 이게 갑자기 혼란 속에서 사라지는데, 이 연결성이 사라지고, 그냥 이제 늘 지금을 살아가는 보통 단순하죠. 이전엔 저도 과거, 현재, 미래에서 나중에 이게 깨닫겠지. 뭐 나중에 난 죽겠지. 나중에 난 영원한 존재가 되겠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연결성이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물론 시간도 관념이거든요. 시간 관념인데 시계를 보면
이제 인식작용이거든요. 시간도. 7시 50분, 이렇게 인식작용, 기억작용. 실제 있다기보다 기억, 인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 안 보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 이게 인식하거든요. 7시. 아침. 밤. 인식작용, 아니면 뭐, 시간 감각. 뭐 우리가 시간 감각 얘기하는데, 시간 감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각적인 거고, 인식적인 거고, 기억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 사실 그런 구분조차도 지금이라고 딱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지금이다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하도 과거, 미래 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점? 아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지금이다라고 할 만한 순간이란 표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시간관념이거든요. 매 순간. 그걸 초관념이잖아. 매 순간, 1초, 2초, 3초. 근데 1초, 2초, 3초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매 순간이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건데, 그냥 살아가는, 뭐고 매 순간 살아가는 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평범하게, 내가 매 순간 사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저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 순간 그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좀, 감정은 여전히 이제 이렇게 매 순간 출연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니까. 근데 매 순간 지금이란 어떤 방편적인 아니면 개념적인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많은 그 공부하시는 아니면 그런 분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매 순간이니 지금이니 하는 것도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 100% 진실처럼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어떻게 여러분의 초점이나 주의를 늘 미래에 뭔가 있겠지라는 인과죠. 원인과 결과를 좀 상쇄시키는, 아니면 좀 약하게 만들려는 마음으로서 지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내려진다면 굳이 지금이다 매 순간에 대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굳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망각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망각이 자주 일어나는데, 망각의 원인은 없고 망각은 망각 그 자체로 어, 완벽하고 그 자체로 빛깔 그대로 어, 존재성 그대로 존재성이라고 표현하는 뭐그 자체 존재로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모든 문제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조건적인 감각조차도 망각, 혼란, 짜증, 기쁨, 감사, 그 각각의 빛깔대로 그냥 그거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다. 짜증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짜증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있는 그대로 불안이다. 그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뭔가 야, 심오하다,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이라 표현하고, 각각의 빛깔들이 있는 거를 경험하는 것, 그걸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그러죠. 존중은 그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것 자체로 존중하는, 뭔가 존중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존중할 만해서 아니면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거니까 존중하는 거지. 그거는 그거니까. 갓난아이가 뭔가를 모른다고 우리가 존중을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갓난아이는 모른다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존중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든 어린아이, 특히 육체적으로 되게 어린아이, 교육받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서툴고 넘어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걸 그대로 존중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란 기준으로 봤을 때 존중할 때 우리가 네 어른이 돼가지고 말을 아직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거지. 실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와 연관된 판단이죠. 네 나이 먹고 아직까지 말을 어눌하게 나이와 연관된 판단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내려지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뭐 사랑이라 표현하든 존중이라 표현하든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지. 존중이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존중이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뭐 한다 했는데, 이런 판단이 내어지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존중하고 있음을, 아니면 아니면 사랑받고 있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뭔가, 뭐 하긴 하겠죠. 뭐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존중과 사랑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이 나이 먹고 아직까지 말을 떠듬떠듬하네 그 판단이 내려지면 이 떠듬떠듬하는 그대로 이름 붙여서 사랑이다 존중이다 하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항상 존중받고 있었구나 아니면 존중하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 그 자체였구나 존중 그 자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존중하는 건 왜냐면 그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하여튼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미세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평등이란 개념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전부 다 차별되어 있어라고 믿고 차별성을 믿고 일단 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는데 이 차별성이란 인식, 판단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존중하려는 거는 한계가 있고 애를 써야 되고 하다가 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존중하려고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차별성, 그 판단이 내려지는 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중, 평등,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아까 제가 표현한 부분, 사랑이나 존중은 본질적으로 하는 건 행위죠. 행위로서의 뭔가 하는 거는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또 행동으로 동물을 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지 않았으면 나는 남을 존중하려고 애를 막 쓰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것도 괜찮은 거거든. 그 방금 설명에 의하면은 누가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 왜냐면 그 차별성이나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존중이나 사랑은 내려지면 그 속에서 저절로 뭐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사랑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은 주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 그대로 있는 이대로 사랑이지 주객이 주체가 객체를 사랑한다는 아까 처음 표현한 것처럼 어떤 차별성, 어떤 인식 속에서 나와 너와라는 분리, 차별 속에서 사랑해야지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이라는 걸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판단보다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설명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요. 오늘 저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아침에 바나나 먹고 해갖고 이제 저녁 8시 돼서 좀 대충 뭐라도 해서 먹고 좀 쉬었다가 내일 또 일이 있어서 또 항상 또 요새는 좀 요새 수면에 대한 감사함이 좀 있어서 그런가 수면 시간을 너무 막 새벽까지 안 자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밤 지금 8시거든요. 좋은 밤 되시고, 요새 날씨가 너무 좀 덥다고 하지만 요새 나무도 푸르르고 모든 것들이 뭔가 생명력 있게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특히 공원이나 요새 러브버그 뭐 그게 유행한다 해서 저도 최근에 이 양천동에서 많이 봤거든요. 러브버그. 처음에 이 뉴스에서 보기 전에는 왜 얘네들은 2명씩 같이 날아다닐까 이러다가 저 몸에도 막 달라붙고 하대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나타났다 했는데 사실 사람 참 신기해. 마지막에 저는 그 러브버거인지 모르고 갈 때는 별 생각 안 했어요. 막 저한테 붙어도 뭔가 모기 같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뉴스 한번 보고 러브버그의 뭐 산성
터지면 산성 그 성질이 있다 그래갖고 그때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러브버거 집에 들어온 러브버거 몇 마리 있더라고. 그거 잡고 러브버거 막 피해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싫어하시면 피해 다니시는 것도 맞고 모를 때는 또 이게 뭐지? 막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뭐, 뭐지? 나는 저 처음 봐가지고 왜 같이 날아다닐까 이 생각만 했거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서울 쪽이나 인천 쪽에서 많이 지금 발생해서 뭐 힘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도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나라에서 방역이라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또 일상생활에서 좀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이런 거 그런 것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다 그러면서 안심이 되는 게 다 비슷해서 저는 안심이 돼요. 좀 나만 뭐 나 혼자만 그 뭐 그 층간소음에 시달리거나 러브버그에 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걸 경험을 나오니까 당사자가 내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보면 좀 안심이 돼요 인간 삶이 뭔가 또 우리가 늘 어, 고통도 마찬가지 고통도 저는 인간의 삶이 뭐 저번에 서울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쉽지 않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쉽지 않음 통해서 그 힘겨움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좀 대견하고 그리고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그렇게 하루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푸르름과 여러분의 어떤 빛, 아름다움이 같은 거거든요. 자연의 아름다움이고 사람의 아름다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들어갔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역할로서의 어떤 부족과 그런 건 있지만 실제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하고 괜찮은 우리 자신을 이번 한 시간 좀 넘게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잠깐 제가 가진, 제가 가진이라고, 제가 이해한 바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너그러워졌으면 좀 이해하는 마음이랄까, 자기 자신.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저항이 덜했으면 강의 초창기에 늘 얘기했듯이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거든.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한 시간 좀 넘게 한 것. 좋은 밤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 이번 주에 또 강의 일요일에 할 때 그때 또 녹화도 잘 되고 이상하게 와이파이도 빠르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 또 살까 했던데 안 살까 했는데 지금 또 고민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통신이 잘 되면 상관없긴 한데 말이 이게 계속 길어지는데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의 매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출현은 이대로가 답이고 이대로가 완전한 거고 이대로를 한 번이라도 저항을 포기하고 만나봤으면 그 마음으로 나가봤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다시 뵐게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